이번 주제는 서울의 지수들이 오르다 보니까 뭐 마포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지수들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강북 지역은 상승률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또 마이너스 상승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들을 계산해 보면 강남이 8이고 강북이 2면 강북은 이게 3이 빠진 건데도 불구하고 전체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지방 쪽에는 양극화가 좀 심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남권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가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시장이 양극화로 더 벌어져서 차이가 더 날 것인지. 그래서 꼭 뭐 지금 뭐 저가주택, 뭐 강북 쪽 지역의 노도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가격이 좀 많이 좀 낮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을 지금 사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죠.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접근을 하느냐,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러면 실거주는 들어가서 하는 거고, 투자는 거의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건설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최근에 둔촌주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라든가 등등등 올라가니까 함부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경제 상황, 그렇죠. 그리고 현재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부실 PF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강북권의 재건축을 사서 빨리 되면 돈을 벌겠구나 했던 사람들이 안 사. 그죠? 그러면 집이 노후화가 되니까 실거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들어가면 비 오는 날 물이 셀 것 같아. 안 사. 저는 이 심리가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수요자들이 여기를 안 사니까 어딜 보냐? 자, 좋은 비싸도 안전지대로 가자. 강남, 한강, 역세권. 지금 마용성이잖아요. 마용성 다음에 아래쪽이 강남, 서초, 송파잖아요. 위에서 내려와서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야, 남쪽으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면 안 되냐? 지금 우리 대표님 질문 주신 게 지금 사도 되냐? 이거였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은 강북권을 노릴 때 사실 우리는 허세를 버려야 돼. 돈이 별로 없는데 좋은 집 가서 살고 싶어. 그렇죠. 영끌을 다 해가지고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싼 거를 재건축할 수 있는 거 있죠.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딱 5년만 고생하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그 쌍팔년도 시대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부시공사도 문제였고, 그죠? 지금도 철근을 뺐다잖아. 얼마나 골 때린 나라입니까? 그죠? 지금 그런 심리가 와 있을 때 영끌을 하고 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 내가 갭 투자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거주요건 맞춰서 양도세 완화 받을 수 있는 전략, 그죠? 1가구 1주택자로 들어가고 재건축 되면 싸게 샀으니까 분양권으로 뭐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한강 쪽으로, 마용성 쪽으로, 강남, 서초, 송파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의 핵심처럼 노도강이 여기 지역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고 안 사는 게 아니고요.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네? 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기는 계속 떨어지나?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요 도대체? 집값이, 땅값이 있고 건물값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미미삼 아시죠? 미미삼 2억 가다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할 거야, 재건축 할 수 있어? 라고 발표만 딱 냈는데 갑자기 한 달에 1억씩 올라.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 아유, 그때 샀을 걸.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간보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저점 매수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면 저가에 있을 때 지금 충분히 매매를 한번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강북이 될 수 없잖아요. 네. 아니 뭐 이제 위치적으로 학군이 전부 다 글로 가고 회사들도 전부 다 업무시설이 글로 간다라고 하면 바뀔 수가 있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존재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승기 때는 우리가 봤듯이 당연히 더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더 많이 오를 거고, 좀 덜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조금 덜 오를 거고, 안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덜 오를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기 때 가장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에 가장 안 올랐던 것들. 예전에 2009년도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고 기존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24평 미만의 것들의 집들이 기존에는 그냥 일반 빌라와 같이 취급이 되다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집이 이제 살만한 집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자산을 먼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매도하고 줄여서 가자. 사실 그때서부터 소형평형의 인기가 좀 생긴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북 지역도 어찌됐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GTX라든지 이렇게 업무시설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공략한다라고 하면 저도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차이는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게 뭐예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교 가고 자녀들이 내가 좋은 직장을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싼 집이 있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뭐 조금 그래도 따라가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표현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가격이 뭐 비싸고 어떤 지역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과 수도권, 뭐 수도권과 지방,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양극화 얘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기 시장이든 양극화는 항상 있는 시점이고, 그 벌어져 있는 간격은 뭐 시장 상황이 상승장에도 강남 아파트가 1억, 10억 오르면 강북 아파트도 5억 오르는 거, 그 간격은 줄어들지 않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은 항상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서 또 떨어지다 보니까 더 심해 보인다고 눈으로 좀 체감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표로 보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양극화는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강남권이 오르니까 강북도 따라 오를 것이다. 그게 아니라 강남권이 안정적으로 가격이 올라야만 강북도 안정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강남권의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급매물 소진이라는 가격 상승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강북권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양극화에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특히 또 뭐 아까 황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강북권 지역에서 뭐 특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을 이 시점에서 잘 선별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 저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좋은 또 방향, 투자 방향, 또 거주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권에서 그런 것들이 좀 둔화되게 보이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최고 고점에 비해서 강남권은 급매물들이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가장 고점에 있을 때의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 가격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강북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투자 수요보다는 조금 더 실거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급매물로 해서 많이 물건이 나오고 이게 가격차가 심하게 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지표가 지금 현재 반영된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양극화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전체적인 하락기에 대한 그런 지표에 보이는 일면일 뿐이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주제가 이제 강남과 강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려놓고도 조금 이제 그런 게 홈테크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거 만족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한정돼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어떤 대안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기 지역의 이 수도권들의 이 신도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환경, 왜냐하면 신도시라는 게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영시설, 도로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외곽 지역에도 보면 굉장히 그 교통들이 새로 뚫리는 곳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이게 환경들이 개선되는 곳들, 신도시 들어오는데 저가에 있는 것들, 지금 이제 이 수도권 쪽에 미분양들이 꽤 나올 거예요. 이번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미분양 할인 나와,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주해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역세권, 직주근접, 뭐 학군, 편의시설, 뭐 숲세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몰 세권도 있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먼저 선별한 다음에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을 선별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가의 좋은 매물들 실거주하면서 투자용이 선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분양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분양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 세대수가 좀 적어요. 뭐 80 몇 가구 정도 분양을 해가서 2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뭐 200 몇십 대 몇 정도 나왔죠. 뭐 서울 올해 들어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 시장, 이게 지금 최근에 막 청약 시장이 엄청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에도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미분양에서 서울의 미분양 지역 중 아니면 지방권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미분양 물량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있다면 대표님 어떻게? 저는 지금 있는 미분양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어디는 인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미분양이 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그게 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 봐보세요. 서초동에 어떤 A 아파트 가니까 비만 오면 물이 차요. 지하에 물이 꽉 차가지고 커뮤니티 시설 이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미분양, 이 지금 양극화 현상, 뭐 아까 우리 막 2만 명씩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나 있다? 문제가 있다. 하다못해 대기업 분들도 지금 철근을 뺐다잖아요. 철근을 무너졌어요 지금. 그렇죠. 왜 미분양이 누가 가서 사겠어 그거를. 그거 사지 말라고 얘기해줘야 돼 우리. 미분양 물량을 벌써부터 막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지속되면 할인 분양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청약리의 그런 청약 열풍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앞으로 하반기에 뭐 강남권이라든지 강북권 뭐 방배라든지 이문 뭐 이런 지역에 새롭게 신규 청약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두셔서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청약이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3기 신도시들이 이제 앞으로 짓기 전에 먼저 선분양하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5년, 6년, 7년 후의 가격들을 생각하면 2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통도 2기 신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점들을 해소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실거주주택이나 청약 통장을 조금 활용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